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특감 사건도 특수팀이 함께 수사합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예, 검찰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어떻게 사건을 배당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두 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란 게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특별수사팀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네네. 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니 이석수 감찰관이 지난 7월 21일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를 감찰하다가 사기 혐의를 발견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석수 감찰관의 첫 감찰 결과물은 우수석이 아니라 박근영 씨였던 거네요. 네,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 셈이. 고발 내용 보니까 1억을 빌리고 일부를 안 갚았다는 사기 혐의인데 이건 어떻게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개인형 비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난 6월 27일 날 예. 국회 법사위에 이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 보고를 할 때 공식적으로 감찰이 개시된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박근영 전 이사장에 대한 감찰은 6월 27일 이후에 공식 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알려지기로는 이제 지난달 말 7월 말에 이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수사 의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고발이 됐더군요. 예, 그냥 고발이 예. 지난달 말에 7월 말에 된 21일에.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뭐 본인들 피의자 쪽에서 주장하듯이 그냥 돈 빌려서 갚는 과정에서 아직 덜 갚은 상태의 예.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감찰관이 의혹을 가졌던 이제 사기 혐의가 있는 것인지 예, 예. 예, 혹은 더 넘어서서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계 등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바탕으로 한 어떤 권력형 어떤 그 비리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 개인 비리라고 해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겠지만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 집권 말기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차피 뭐 그 본인이 한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 동생 수사라서. 예, 뭐 특히 이런 수사가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명예를 걸고 잘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박근영 씨 사기 혐의를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찾아냈다는 그 부분, 전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도 민정수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잡아낸 게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라 감찰관이 잡아낸 거네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따져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민정수석에서 해서 감찰관에게 넘긴 사건인지 예. 원래 감찰관도 이제 그 대통령 친인척과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의 어떤 고위 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의 이제 그 직무에 이제 포함되는 영역이긴 한데 예, 예. 실은 동시에 민정수석의 어떤 그 민정수석이 이렇게 또 살펴봐야 할 사안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정수석의 레이더에는 안 걸리고 특별감찰관의 레이더에만 걸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영 씨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형사 8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유출 건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팀에서 동시에 수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맡던
아니면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이제 주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민정수석에게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보고받는 위치에 또 있는 거죠. 아직 직을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자기 수사를 그렇죠. 자기가 보고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특정 부서에서 수사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하기 전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검찰총장이 아무리 수석이 좀 그거 봅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수석행님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드립니까? 뭐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거절할 수는 있겠죠. 거절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믿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특별수사팀의 2개의 사건이 이렇게 넘겨진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이 둘 다 넘어져 있는데 한 팀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확고하게 공표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은 우병우 수석은 무죄라는 거고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유죄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국기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죠.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직접적인 이제 검찰에 대한 고발의 어떤 당사자는 뭐 시민단체로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온 국민 앞에서 청와대가 이석수는 유죄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무죄고 이석수는 유죄다라는 그런 하명 수사를 한 겁니다. 하명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게 된 겁니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보니까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답안지 그대로 내라는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특별수사팀이냐 아니면 특별수사팀이냐 특임검사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사 유행하는 말로 그러니까 뭐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수사팀에 혹시 그렇게까지 기대 못 하겠습니까? 아니요. 총장이 어떤 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누가 여기에 임명을 수사검사로서 임명을 받든 간에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이 뭐라는 것을. 그걸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게다가 지금 이 특수팀의 팀장이 윤갑근 대구고검장, 우병우 수석과 연수원 동기인데다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 같이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수사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연고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검찰총장이 이런 걸 임명할 때 세간에는 특별수사팀이라는 이제 대국민용 이렇게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외양을 띠면서 내용적으로는 청와대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있던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수석과의 개인적인 어떤 연고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공개된 마당에 그로부터 자유롭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누굴 임명해도 자유롭긴 어렵다. 그럼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왕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길밖에 없다. 물론 특검이라는 것이 넘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검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로서도 더 편한 것이고 그리고 특검까지 가지 않겠다면은 그리고 또 가지 않겠다면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어야죠.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서 적어도 물러나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 조치는 이루어져야 수사가 그나마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뭐 친박계 의원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물러나느냐.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의혹만 가지고 물러나라는 건 이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혹만 가지고 물러난 사례도 많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재척 회피 이런 사안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비켜나 있는 게 자기 유리한 것이지. 아하.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국민이 믿겠습니까? 예.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무죄라면 물러나서 수사받는 것이 그 결과를 더 국민들께 납득시키는 길일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특검 무용론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 해봤자, 부실 특검이 되기가 일쑤고, 또 시간을 이렇게 끌다 보면, 수사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럼 국민들 관심 멀어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특검 무용론은 주로 이제까지 특검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쪽에서 더 많이 내고 있는 의견인데요. 예, 특검의 수사가 아무래도 현직 권력의 어떤 그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보다 더 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정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훼손하기 위해 가지고 특검 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해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그 장벽을 갖다가 채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지. 특검이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예.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못할 거라고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원내 대표님,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하나만 좀 여쭐게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내고 신분 숨긴 요 경력 때문에 지금 청문 보고서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좀 들어야겠네요. 예, 지금도 다른 공직자들이 그 음주운전이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적발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 과정에서 이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이라는 걸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은 그 음주운으로 인한 징계보다 한 등급 높은 징계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실시되고 있고 만일에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또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은 더 이제 가중처벌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신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 거죠. 국기문란은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